내가 이거 해봤더니 애들이 간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남자들이 뭐 성기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그걸 그때 어마어마하게 한 거여서 그래서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아, 오늘 또 네. 어떤 이야기죠? 우리는 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폭염수술 혹시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몇 학년 때 받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사실 신생아 때 받았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폭염수술이 뭐냐? 남성 할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성기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서 귀두를 노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태평양제도 일부에서는 소대를 자른데 소대가 뭐예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이 뒤에 약간 이렇게 딱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 고기만 탁 자르면은 약간 좀 이렇게 풀어지나 봐.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귀두가 노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태평양제도는 그런 식의 수술을 했었대. 이걸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 근데 이게 사실 감염되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그치. 굉장히 오래전에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유대교 할례가 종교적인 의식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했을 거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근데 사실 마취도 없고 소독도 안 하고 마취도 없고 소독도 없는데 칼도 없어 심지어. 뭘로 짜? 조개 껍데기나 날카로운 돌을 갈아가지고 그런 걸로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했을까가 난 또 궁금한데 어.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그게 중요해. 왜 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추론이 있어요. 이게 네.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쭉쭉쭉 가거든. 인류가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렇죠. 예.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도 폭염수술이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오. 물론 21세기에 들어서는 줄어들었지만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으로서 계속 많이 했었는데 예외인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케냐의 루오족인데 우리나라의 문익점 있잖아요. 이분이 뭐 했지? 그 시 가지고 모카씨를 들어왔어요. 네. 부뚜껑에서 들어왔잖아요. 원래. 케냐의 루오족은 포피에 참깨, 수수, 기장과 같은 되게 정말 중요한 작물의 씨앗을 여기다 숨겨서 포피에 뭐 어떻게 알아? 거기까지 뒤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뒤지는 사람도 기분이 안 그렇지,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뭐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농사도 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루오족들 사이에서는 폭염수술이 전례가 되지 못한 것으로 그러네요. 커피가 있어야 되는. 한국의 영웅이 그치.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행이 됐다고 여겨지고 있어. 진짜 신기한 게 호주 원주민, 수마트라, 잉카, 아즈텍, 마야 어마어마한. 등에서도 다 흔하게 이루어졌어. 아 이게 문명의 교류가 없어도 그냥 다 전혀. 지네끼리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교류가 있는 지역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냥 보면 자르고 싶나 본능적으로. 약간 그게 좀 그렇게 생겼었나 봐. 기록으로 남은 거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수메르 문명이 이제 최초로 한 것 같은데 정황상 그래. 명확한 증거는 없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그럼 명확한 기록으로 남은 거는 어디가 최초일까? 이집트? 아 그쵸. 중간식 잘 찍네 이제. 그러니까 잘하네.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와 너무 오래됐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미라에서 폭염 수술을 받은 흔적이 그냥 발견됐어요. 그게 마지막 했던 의료행위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폭염 수술이 아마 이집트에서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포로나 노예한테 굴욕을 주려고 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기원전 2,300년 전에 이집트 사카라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고고학 역사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핫해요. 파랑조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례 의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져 있어요. 딱 서 있으면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아 이제 서서 수술을 받아? 이렇게 서서 수술을 받으면 무릎을 꿇고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 어떻게 봐도 이게 노예나 포로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상류층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건 아무래도 수메르 쪽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금 이집트의 남쪽으로 영향을 주고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유대교. 성경에는 그냥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식이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은 아마 이게 한 기원전 1800년 전의 일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체로 언제 할 것 같아요? 뭔가 성인식. 그치, 성인식에. 근데 유대교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는 생후 8일경에 하라. 너무 어리죠. 돼 있고 할례를 하고 나면 다시 출생일을 그 할례 받은 날짜로 바꾼다. 엄청 중요한. 유대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할례가 전에는 성인 되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엄숙한 관계를 내가 이제 약속하는. 근데 이게 아이 때 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통증을 전혀 기억할 수 없고 애기는 버둥거리기가 어려우니까 수술에 용의도 있고 실험을 해봤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폭염 수술을 하고 완전한 회복이 된다고 할 때 보통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신생아는 한 일주일이면은 흉터가 거의 다 낫는데요. 훨씬 빠른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 성경에서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 되게 건조한 곳이야. 그치. 사막이에요 사실. 그치. 이집트도 예나 지금이나 건조한 지역이고 수메르도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사막이야. 엄청 건조하네. 지금보다는 훨씬 기후가 좋았을 거라고 좋았겠죠. 추정을 하지만 네. 문명 초기에나 그랬고 이미 수메르 문명은 수천 년 전에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데가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기원전 7세기경의 한 역사가가 이제 남성 할례는 사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 같다. 왜 사막이랑 관련이 있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경에 이건 다 알 거예요. 헤로도투스. 그리스의 이제 역사가고 역사가.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를 이렇게 쭉 쓴 사람이죠. 물론 이제 상상에 기반한 것도 많긴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유서 깊은 역사서를 써셨던 분이죠. 그분도 이제 내가 봐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중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리스나 이쪽으로 퍼져나간 건데 그랬으면 사실 그리스인들도 포경을 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포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포경을 한 사람은 너는 지금 진짜 발가벗은 거야 우리 앞에서. 나도 다 벗었지만 너는 포경했으니까 너는 우리 앞에서 진짜 발가벗은 거야. 그래서 모욕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가 포경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서로 벗어야지. 발가 벗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알지? 걔네 목욕탕 같은 거. 그게 아니라 고대 올림픽 보면 걷고 하잖아. 맞아. 덜렁덜렁 하잖아. 덜렁덜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림픽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스포츠 활동을 운동. 다 벗고 했어요. 유니폼은 이거야? 유니폼은 다 벗어야 돼. 근데 이 육체미. 사람들은 내가 발가벗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코피가 있으니까. 왜냐면 포피가 싸고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 포경 수술해서 그걸 하고 있으면 또 벗었네? 너는 발가벗었네. 진짜 벗은 거다. 야, 또 널 뭐 벗었네. 벌거숭이 됐네.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올림픽이 워낙 커다란 행사니까 나가고 그치. 싶잖아. 근데 나 유대인이야. 나 포경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역할례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 억지로 당겨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게 만약에 유대인한테 발각이 됐다? 그럼 얘는 배교자야. 뭐 살해를 당하던지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가 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대부분에서는 사실은 엄청 대중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관습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유대인이고 이걸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땐 어때?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법령을 내립니다. 할례를 금한다. 물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 법령은 사라지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할례 자체는 유럽인들한테 좀 배척을 당해요. 왜냐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게 되지만 안에서 이제 너무 기독교가 많이 번지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얘는 할례를 안 했어. 그럼 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니다. 이방인이 전도가 돼서 기독교인이 될 때 할례를 안 해도 된다. 면제하는 거야.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 전통이야. 그걸로 남기자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할례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게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게 잘못됐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 할례를 다 받았을 텐데 그래서 돼가지고 분리가 됐네.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멀리 보면 수메르, 가까이는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한 사람들은 성인식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용맹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례가 용맹한 거야.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빨가벗은 거라고 해놓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용맹함의 증거야. 이게 진짜 그 문화에 따라서 엄청 그걸 다르게 엄청 보네. 대접이 달라요. 과정이 남아있어요. 음경을 평평한 돌 위에 이렇게 놔요. 거기서부터 무섭다. 성인이 하는 거예요? 성인이? 여기는 성인이 될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 넘어간 아이들이 올려두면은 이제 면도날이나 주머니 칼을 이용해서 포피를 자릅니다. 그럼 피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럼 깊이를 이마에 발라. 그럼 이제 너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상처가 났잖아. 여기를 그럼 유칼립투스 잎으로 이렇게 덮어서 묶습니다. 이게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아파진대요. 이걸 하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이제 쉬어야지. 그냥 간호가 따로 없네. 쉬어야 되잖아. 기절할 것 근데 같아. 못 쉬어요. 손에 잘라낸 포피를 주어줘. 그리고 우리 부족의 신성한 숲 안에 들어가서 이 포피를 주고 나와야 너가 이전에 어린아이의 삶을 거기에 버리고 우리 부족의 진짜 일원이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서 궁금해져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걸 도대체 왜 한 거지? 그러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음. 종교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 그리고 이제 뭐 통과 의례, 다산의 어떤 바램에 의해서, 왜냐면 이게 가리고 있으면 뭔가 내 씨앗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정력이 더 강해질 거다. 혹은 아프리카나 이런 성인식을 하는 부족들은 이거를 안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했고 넌 안 했어. 그러면은 너는 통과 의례를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아마 수단일 수도 있고, 혹은 갱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신하잖아. 자기네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거. 이 부족끼리는 우리 부족 사람이었네? 약간 이렇게 표식. 학자들이 계속 추정을 해요. 왜 한 거야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지 실제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 같은 걸 좀 줄여준다, 위생관리 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계속.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마. 19세기 런던이고 불안하죠. 보나단 허치슨 박사가 1855년에 한 가지 연구를 합니다. 유대인 인구와 일반 인구 사이에서 성병의 유병률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의 이제 성병 유병률이, 특히 매동 유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낮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너무 그게 강력하니까. 이 지배가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물란한 생활을 잘 못해. 그러니까 성병과의 접촉이 낮아. 그때 뭐 통계학이 막 엄청 발달하지 않았잖아. 이런 빗뚫림 현상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성 할례를 받으면은 성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같다. 진짜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아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19세기 유럽은 이성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성욕이 넘치고 왜 자꾸 자유행위를 할까? 이거 왠지 할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피해 지배를 받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관수술의 역사 보면 이것 때문에 정관수술도 했잖아. 아 맞아. 근데 그것보다는 포경수술이 훨씬 쉽잖아. 아까 그 박사님이 1893년에 논문으로 자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포경수술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런던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나다니엘이 1865년에 야! 대박이야. 내가 이거 해봤더니 애들이 간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남자들이 뭐 성기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심하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질투하는 거가 생겨요. 산부인과. 왜냐면 우리는 남성 할례를 하지 못하잖아.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여성 할례도 할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끔찍한 수술이야 사실.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작 베이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음액 절제술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걸 잘랐더니 여성의 간질과 조증 그리고 히스테리를 고칠 수 있고, 와 너무 심하다. 해봤더니 실제로 70% 정도가 치료가 되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이 선생님은 런던에서 나중에 매장이 돼요. 이 미친놈 이거 아니다, 이 새끼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당시에만 해도 이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그치 갭이 있지. 아주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애가 요새 좀 사춘기 때 반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음액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여성 클리토리스 절제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치료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심해져.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 루이스가 1870년에 한쪽 다리가 약간 마비 증세가 보이는 애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음경에 염증이 있네? 아, 이게 혹시 그러면 코피에 대한 만성적인 자극이 신경증을 일으킨 거 아닐까? 그래서 무릎이 마비된 게 아닐까라는 신박한 생각을 하고 제2의 브레인이야? 할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는 기적을 보여요. 포경수술이 이게 약간 만병통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길랑바레 신드롬이나 이런 거였는데 지나가는 거였겠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이게 좋아진 건데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계속 겹쳐. 탈장, 방광염, 결석, 불면증, 소화불량, 루마티즘, 간질, 천식, 야뇨증, 브라이트병, 발기부전, 매독, 광기, 피부암 다 포경수술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게 19세기라는 거잖아요. 19세기죠, 19세기. 너무하네. 그때는 그래도 질병의 자연 경과라는 게 있잖아. 어. 대부분의 병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사실 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취 기술이 나오고 소독을 하니까 수술 자체에 대해서 꺼리낌이 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유행을 하는데 유행이 조금 가라앉다가 다시 미친 듯이 유행을 하는 시기가 와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그래?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이에요. 히틀러가 양면 전선을 펼치죠. 독소 전쟁하고 서부 전선이랑. 여기만 한 게 아니야. 추축국인 이탈리아, 같은 추축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진짜 피똥을 싼단 말이에요. 너무 못 싸워.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북아프리카 전선에 이제 롬맨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합군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이걸 이긴 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을 한 건데, 근데 가서 싸우는데 포경수술을 안 받은 병사들이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야.
모래 폭풍이 불고 하면은 이 모래가 여기 안에 껴가지고 모래가 끼는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응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경수술을 해요. 그리고 포경수술이 확실히 이게 유리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을 하고 신탁통치를 받잖아. 미군한테. 근데 그때 미군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포경이 대유행했던 때란 말이야. 와서 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다 안 한 것 같아. 아무도 안 깠지. 이거 안 되겠다. 개몽을 하자. 우리나라는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사실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그걸 그때 어마어마하게 한 거여서 그래서 지금 포경수술 전후 비교하는 연구를 할 때 보통 우리나라 거랍니다.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다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기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성인들이 그냥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생활을 경험이 있어. 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나서도 경험이 있어. 이런 비교는 우리나라에서밖에 거의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어릴 때 하니까. 보통 어릴 때 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당연히 또 사그라들죠. 그러다가 또 유행을 합니다. 이거는 걸프전 때. 걸프전 때 또 미군이 갔는데 사막 봉우리 확 부니까 또 염증이 생겨. 그래서 포경수술 안 하는 병사들이 또 괴로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할례를 시행했던 민족들이 사막의 민족이야. 사막의 민족이야. 왜 사막이랑 관련이 있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래 폭풍으로 여기가 아프니까 한번 잘라봤겠지?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안쪽에 뭐 안쪽에 뭐가 껴서 이러니까 이거 한번 잘라봤겠지? 빼냈겠지 계속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하다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다 하는 관습이 됐겠지. 그러다가 이제 종교 관습도 되고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아마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모래 폭풍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봐선 도대체 마취도 하나? 없이 이걸 왜 했을까 싶지만 나름 이게 또 이유가 생활의 있을 것 같아. 지혜고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알아봤고 다음에도 저는 아마도 역사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